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여러분의 누나이자 언니인 황금 언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시나요? 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아진 요즘이죠. 내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들 건강까지 염려되는 상황인데요. 은행원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불특정 고객을 만나야 하는 직업이니까 잘 지내냐? 이런 질문들도 가끔 하시는데요. 네. 궁금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전 말해볼게요. 네. 저는 어느 때와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예전과 똑같이 돈도 만지고, 이제 손님들도 만나면서 사실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네, 자주 손을 씻고 계속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만 빼면은 똑같은 생활이에요. 마스크를 쓰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안 들려가지고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오히려 고객님들 말씀이 안 들려서 이렇게 뭐 얼굴을 다가가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얘기를 듣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모두 저처럼 걱정은 하지만 맡은 자리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도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있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을 사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모두 화이팅입니다. 제가 요즘 창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저는 사실 월급쟁이니까요.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월급이 준다거나 그렇지는 사실 않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생계,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내 생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고 하시면 정말 심적으로도 힘드시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이제 타개하시는데 사실 대출이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힘든 시기일수록 은행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은행의 역할도 그런 거잖아요. 고객들이 어려울 때 그 옆에서 이제 금융 지원을 해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은행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은행을 가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보증기관들도 방문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보도록 하죠.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큰 도움. 코로나 관련 대출은 크게 기업 대출과 개인 대출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은 기업 대출로 나온 상품들을 주로 다룰 겁니다. 자, 기업 대출이 뭐냐고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있겠죠. 그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이시면 이제 개인 대출로 코로나 관련 대출이 나갈 수는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조금 그 대상자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이 대출을 신청을 하려면요, 코로나 대출을 신청을 하시려면 행정관청이 발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나 아니면 입원 치료 통지서 혹은 병원 입회원 확인서가 필요해요. 진짜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걸리셔서 병원 치료를 받았던 분들에게 이제 개인 대출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한정적이라서 사실 창구에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 대출에 관련된 상품들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너가 뭔데 기업 대출을 너가 설명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기업 대출 AO라고 해서요. 기업 대출을 이제 심사를 하시면 그거를 이제 오퍼레이팅을 하는 업무를 저는 3년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 대출에 대해서 막 너무 잘 알고 나는 이 정도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제 기업 대출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 기업 대출로 코로나 대출이 나온 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실 제가 지금 두 가지라고 말은 했지만 여러 보증기관들에서 코로나 관련 대출에 보증서를 끊어주겠다고 문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관들 중에서 가장 발급이 잘 되고 그리고 발급 한도도 좀 많아 보이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축약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지역보증대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담보 코로나 대출이고요. 두 번째는
말이 안 나오네요. 네. 네, 두 번째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및 추천서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상품이 있어요. 제가 계속 이제 보증서 담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은행 기업 대출은 거의 90%, 90 몇 프로까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거의 90%에서 100% 정도가 담보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뭔가 담보가 있어야지 기업 대출이 거의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담보로는 가장 좋은 게 부동산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게 이 보증서예요. 사실 전세자금 대출도 보증서 담보 대출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상품이 나올 때는요, 공적기관에서 끊어주는 보증서가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 공적기관에는 사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역보증재단,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등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지역보증재단입니다. 일단 지원의 규모가 가장 크고요. 또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품부터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보증재단은 총 16곳이 있어요. 앞에 이제 지역에이라는 말에서 느껴지시다시피 각각의 지역에마다 모두 다 있는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 경남,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이렇게 총 16곳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모두 다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영상 아래쪽에 그 지역보증재단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둘 거예요. 그 사이트를 한번은 꼭 방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요, 해당 지역보증재단들마다 이제 본인들이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지역보증재단을 방문하고 은행을 방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은행에서 사실 원스톱으로 모두 다 처리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운용하는 방법이나 기준들이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지역 보증재단에 가야 될지를 가름을 하시고 가장 가까운 지점은 어디신지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 사이트를 꼭 방문을 하시고 내가 방문할 지점의 위치까지 꼭 파악하시는 거가 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이제 원스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접수와 보증서 작성 업무 자체를 은행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은행에서 그거가 모두 다 처리가 되도록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서류들을 들고 서울에 거주하신다면요. 네, 그렇다면 은행을 바로 방문해서 기업 대출 창구로 가셔가지고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는 코로나 대출을 받으러 왔는데 여기서 이제 신용보증 신청서도 작성할 수 있다고 알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은행원들이 무슨 말인지 알고 이제 신용보증 신청서 작성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서류도 접수를 받아줄 겁니다. 서울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대출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은행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은행을 방문하시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신용보증 신청서까지 작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은요, 은행원들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여러분이 내신 서류와 신청서를 넘겨요. 그래서, 그 서류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해서 대출 금액과 금리, 그리고 대출 기간 등을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통지를 해줄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은행에 한 번 더 가셔가지고요. 이제 은행 대출 약정서를 쓰시면 대출 실행인 날 대출금이 여러분들 통장에 입금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서울시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은행만 방문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사실 조금 번거로워도 지역보증재단을 먼저 방문하시고 한번 은행을 더 오시고 다시 은행을 가시고 이렇게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 아니시라면은요, 지역보증재단을 먼저 방문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안내해드리는 이 서류들을 가지고, 지역보증재단에 방문을 하셔서 서류 접수를 하시고요. 이제 거기에서 대출 신청서가 아니라 보증신청서를 쓰실 거예요. 그 보증신청서를 쓰시게 되면은, 보증재단에서는 요 서류 밑에 은행 확인을 받아오라,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보증신청서를 가지고 은행을 한번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은행 지점장의 직인을 찍어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지역보증재단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신청하시는 업무는 요 앞에 단 업무는 끝나고요. 그 다음 단 업무는 똑같습니다. 지역보증재단에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나 대출 금리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드리면 이제 은행을 방문하셔서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를 쓰시면은 이제 대출 처리 절차는 모두 끝나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역보증재단에서 코로나 대출을 지원해 주는데 업종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단 몇 가지 업종, 일반 유흥주점, 무도 운영업, 그리고 안마실소 같은 업종들. 그러니까 딱 들어도 조금 지원이 안 되겠다 싶은 느낌이 좀 오시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지원이 가능한데요. 사실 2월 중순까지는 몇 가지 업종만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처음에는 운영을 했다가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2월 말부터 조금 코로나가 되게 더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2월 말 기준으로 업종 제한을 사실은 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업종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고는 내가 무슨 업종인데 대출이 될까요? 라고도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업종 제한은 따로 없으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일단 신청부터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등급이 몇 등급까지 대출이 취급 가능하냐요? 나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까지 대출이 취급이 가능해요. 7등급이라는 기준은 나이스 신용평가 기준의 신용등급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해서 업력, 그러니까 사업을 몇 년 동안 영위해 왔는지 그런 걸 업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업력 기간이 길면 길수록 대출 가능한 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준으로 신분증 사본, 첫 번째 신분증 사본, 두 번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세 번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네 번째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다섯 번째 금융거래 확인서, 여섯 번째 국세 납세 증명서, 일곱 번째 지방세 납세 증명서입니다. 자, 신분증 사본,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은 모두들 아시겠죠? 네, 모두 아실 것 같은데요. 금융거래 확인서는 뭐냐고 질문들 하실 것 같아요. 금융거래 확인서는 대출이 있는 금융기관에 이제 신분증을 들고 가서 떼달라고 하면은 떼주는 서류입니다. 그다음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 납세 증명원, 지방세 납세 증명원은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만약에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기 힘드신다 하시면은요,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뗄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은요. 그리고 이 서류들은 최근 3개년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영위업종이 운수업, 즉 개인 택시나 화물 운송, 중장비 운영인 경우에는요, 차량 등록 원부, 건설기계 등록 원부 등의 서류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대출 금액과 금리는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는데요. 이건 은행원이 정확히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문서를 봤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왜냐면요, 이 심사 주체가 지역보증재단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증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해드리는 거는 조금 선을 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고요. 일단 7등급까지는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은 7천만 원까지고요. 그리고 금리도 거의 1%대입니다. 이제 신청 사업자의 신용등급과 업체를 운영할 기간을 고려해가지고 금리도 산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조금씩 이런 것들은 틀려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출 기간이 보증기관에서 심사해서 이제 대출 기간도 통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보통은 2년 거치를 하시고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나오고는 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치 기간이라는 건 어떤 기간이냐면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2년인 거고요. 그다음에 원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3년을 갚는다. 이 말은 원금과 이자를 3년 동안 분할해서 이제 갚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총 대출 기간은 5년으로 운영이 보통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대출 기간은 보증기관에서 아마 통지를 해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담보 코로나 대출이에요. 이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데요. 요거는 안타깝게도 무조건 진흥공단을 방문해서 제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행에서 대행해서 보증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보내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 근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위치를 파악해서 그곳에 가셔야 되고요. 가실 때 준비하실 서류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가 신분증, 두 번째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세 번째가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네 번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매출 10% 감소 확인 서류입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몇 개까지는 다 이해가 되실 건데요. 우선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가 필요한데 이거는 뭐냐면요.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가 과세 현황이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져가셔야 되고요.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보증 증명서는 뭔지 아시죠? 그거는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서류고요. 그 다음에 매출 10% 감소 확인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매출 10%가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 2020년도에 10% 감소했는지를 확인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매출의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2019년 자료도 필요하고 2020년 자료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내역을 준비하시고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내역을 각각 준비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1.75%로 고정금리고요. 대출 기간도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고객님 따로 선택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지역보증재단에 비해서 보증서 발급의 처리 속도가 조금 늦은 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두 곳 모두 상담을 받고 보증 신청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느 문서에서도 두 기관 모두 중복 대출은 시급이 불가능하다라는 문서는 따로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은행은 보증서 발급이 되면은 대출을 실행만 해주는 곳이니까 그런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문서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두 군데 모두 다 신청을 하시고 두 군데에서 모두 대출이 나오시면은 땡큐인 거고요. 둘 중에서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는 곳에 대출을 취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모두 다 신청을 하시길 바라고, 사실 그리고 이것도 보증을 해주는 보증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규모로 보증서를 발급을 하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가 소진이 되면은 대출이 또 취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 기업 대출들은 보증서를 발급하는 지역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 기준을 두고 대출 금액과 금리를 심사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하는 것처럼 뭔가 똑부러진 설명을 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은행에서는 사실 그 보증서의 조건 그대로 대출을 실행할 뿐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쏟아져 나오는 문서들을 보면서, 그리고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분위기는요. 크게 신용도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신용불량자시거나 연체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대출은 안 되시는 거는 맞고요. 그 외에 신용도에 크게 문제가 있지 않으면, 그리고 서울시 지역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7등급 이상이시기만 하면 대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보증 가능한 한도, 그러니까 지역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증 한도가 있거든요. 서울시는 1조 원까지 이제 보증서를 발급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증 가능 한도가 소진되지 않는다면 신청자들에게 대부분 이제 보증서를 모두 끊어주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발품을 팔아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시면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